낭독 41일차. 갈림길 앞에서는 주저하지도 서두르지도 말라. 자로 무승낙. 자로는 승낙한 것을 묵혀두는 일이 없다. 논어 안현. 자로는 한량 출신으로 공자의 학풍과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제자였다. 성격이 강직하고 다혈질이라 때로는 스승인 공자에게도 맞설 정도였다. 나이도 공자와 9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공자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칠 것 없이 따졌다. 물론 대부분 자로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지만 공자가 애써 변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했다. 논어 옹야에 실려있는 고사다. 공자가 남자를 만나자 자로가 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에 공자가 맹세하며 말했다. 내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다.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남자는 위나라 영공의 부인으로 행실이 음란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이런 인물과 굳이 만났다고 하자 자로는 공자에게 화가 났던 것이다. 물론 공자가 남자와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덕을 숭상하는 스승이 남들의 입에 오르내릴 행동을 한 것 자체를 자로는 잘못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거침없이 자기 생각을 말했고 공자는 당황해서 하늘에 2번씩이나 맹세하기까지 했다. 이 외에도 자로에 대한 이야기가 논어에 거듭 실려 있는데 모두 그의 성품을 잘 말해준다. 스승인 공자가 자로를 인정해줄 때도 많았지만 항상 단서가 붙어 있었다. 그만큼 자로의 단점을 공자는 심각하게 걱정했던 것이다. 자로는 강하고 용감하지만 제 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자로는 용맹을 좋아하는 것이 나보다 낫지만 사리를 잘 헤아리지 못한다. 자로의 강한 성품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생길 수도 있는 문제를 항상 공자는 걱정했다. 하지만 때로는 자로의 좋은 점을 그대로 인정해 줄 때도 있었다. 앞의 예문도 그중 하나다. 원래 논어의 원문에는 한 구절이 앞에 더 실려 있다. 그 전체를 보면 이렇다. 한마디 말로 소송을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로다. 자로는 승낙한 것을 묵혀두는 일이 없다. 주자는 원문을 이렇게 해석했다. 무승낙에서 숙은 묵혀둠이니 수건에서의 숙과 같다. 말을 실천함에 급해 그 승낙한 것을 묵혀두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자로의 장점 몇 가지를 알 수 있다. 먼저 소송에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 그의 남다른 판단력과 표현력을 짐작할 수 있다. 소송에서는 각기 다른 주장을 펴는 이들이 서로 대립해 시비를 따진다. 설사 갈등을 빚는 이들이 없다고 해도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판결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다른 판단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다. 그 다음 소송을 묵혀두지 않고 즉시 실행하는 힘은 결단력에서 나온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소송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의미였다. 만약 재판관이 판결을 묵혀두고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속이 타고 원망을 하게 된다. 자로는 과단성 있는 성격답게 빠른 결론을 내려서 사람들의 원망이 없도록 했다. 식견, 두려움 없이 판단을 내리게 하는 힘. 공자는 앞의 예문에 바로 다음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재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은 나도 남과 다를 바 없지만 반드시 해야 할 바는 재판 자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글은 대학에도 실려 있는데 이렇게 덧붙인다. 진실하지 않은 자가 교활한 궤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백성의 마음을 크게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근본을 안다는 것이다.
공자는 재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이 없도록 잘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치에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지극히 이상적이라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아무리 평안한 세상이라고 해도 사람들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기에 공자 자신도 재판을 남들과 같이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대학에서는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 궤변과 거짓으로 재판을 일으키는 자를 경계했다. 이것을 막아주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다사는 경전과 함께 실학도 중요하게 생각했으므로 그가 연구한 학문의 범위는 매우 방대했다. 철학, 역사, 자연과학, 의학, 예술, 행정, 법학, 음악 등 가히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개인의 몸으로 상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특히 형법은 백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다산이 더욱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에 져서 흠흠신서가 그 결실이다. 다산도 공자처럼 재판이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었다. 하지만 그도 역시 현실적으로 인간 사이에서 송사가 없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았기에 엄정한 법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책의 서문에서 다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대부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오직 글을 지을 뿐이라 갑자기 목민관이 되면 어리둥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도리어 아전에게 맡겨버리고 알아서 처리하지 못하는데 돈을 중시하고 의리를 천히 여기는 간사한 아전이 어찌 때와 상황에 맞게 형벌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 이를 다스리는 여가에 이 책을 펼쳐 공부하면서 무언록과 대명률을 참고한다면 사건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요. 하늘의 고난을 잘못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흠흠신서에서 흠흠은 삼가고 또 삼간다라는 뜻이다. 그만큼 송사를 처리하는 이들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내려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백성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결은 하늘의 뜻을 대신 집행하듯이 신중해야 하면서도 자로의 예에서 보았듯이 신속하고 정확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양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사는 모든 목민관들이 반드시 재판을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돕기 위해 직접 흠흠신서와 같은 책을 지었다. 그리고 참고도서까지 소개하며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다. 많은 판례를 참고할 수 있으면 빠른 재판을 할 수 있다. 든든한 지식 기반이 있으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결국 하늘의 뜻을 바르게 집행할 수 있으며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재판은 법원에서 법관들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도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신속한 결단과 정확한 결정이다. 묵혀두어서도 안 되고 어긋나서도 안 된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해주는 것은 경험과 지식이다. 이를 일컬어 식견이라고 한다. 특히 지도자가 되면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다. 이때 공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아니고 식견도 없는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강요하는 것은 무모하다. 이와 같이 지도자의 어설픈 선택이 거듭되면 조직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떠나고 만다. 갈림길 앞에서 최악의 선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다. 판단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